혹시 지금도 시골에 있는 땅 하나 때문에 매년 재산세 고지서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나요? 쓰지도 않는 땅인데 세금은 꼬박꼬박 나오고 팔려고 하면 규제가 많다며 안 된다고 하고 그냥 놔두자니 땅값이 오르지도 않고 속만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300평 남짓한 농지 하나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들 땅이 제일 좋다라고 하지만 막상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돈도 안 되고 마음만 무겁게 만드는 짐 같은 자산이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땅 내가 죽기 전에는 아무 쓸모도 없겠지. 그래서 그냥 방치해두고 매년 세금만 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농사도 안 짓고 집도 못 짓고 창고 하나도 마음대로 못 올리는 땅을 들고 있으면서 사실상 아무런 소득도 못 얻고 계신 거죠. 그런데도 규제는 계속 늘어나고 서류는 더 복잡해지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벌금이라도 맞을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동네 중개소에 가서 물어보면 이건 농지라서 안 됩니다. 심사받아야 합니다. 300평은 애매합니다. 라는 말만 돌아오고 관청에 문의하면 서로 다른 부서로 떠넘기기 바쁘고 결국 집에 돌아와서 혼자 한숨만 쉬게 되더군요. 이 땅 하나 때문에 괜히 행정사 비용, 상담비, 시간까지 낭비해가며 돌아다녔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2026년부터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300평 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규칙들이 뿌리째 뒤집힐 수 있습니다. 심사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허가 없이 가능해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묶여있던 내 땅의 가치가 살아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시골 땅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금만 내던 상황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활용하고 가치까지 높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전부 알게 되실 겁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실제로 제가 직접 겪고 확인한 방식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괜히 관청 찾아다니며 버리는 시간과 불필요하게 쓰던 비용을 확실하게 줄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300평 농지 심사 폐지라는 키워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 변화 하나로 내 땅이 애물단지에서 현금이 되는 자산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단순히 규제가 완화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내 땅에 어떤 선택지가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단 몇 분만 투자하시면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갈릴 수 있는 내 땅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며 기다리기만 하셨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안에는 절대 부동산 중개소나 공무원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니어 여러분의 자산과 권리를 지켜드리는 채널 폭지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일해서 모아둔 재산이 제도 하나 때문에 묶여버리는 일이 없도록 꼭 알아야 할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역시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핵심 변화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2026년 이후 내 시골 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시골 땅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약 27%가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유휴 농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축구장 30만 개가 넘는 땅이 사실상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바로 저처럼 부모에게 물려받았거나 은퇴 후 노후 대비로 사두었다가 그대로 방치된 소규모 농지들입니다. 특히 300평 안팎의 소형 농지는 전체 농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흔한 형태라고 국토교통부 통계는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청자 여러분 중 2명 중 1명은 저와 비슷한 크기의 시골 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땅을 거의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제도는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써라는 원칙 하나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의 41%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입니다. 그런데도 법은 여전히 농사를 짓지 않으면 쓰지 말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묘한 현상이 생깁니다. 땅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상태. 팔려고 해도 농지라서 매수자가 제한되고 임대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건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그냥 세금만 내며 땅을 묵혀두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농지 소유자의 평균 연령은 66세를 넘었고 70세 이상 고령 소유자가 전체의 38%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은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농사도 안 짓고 집도 못 짓고 자유롭게 활용도 못하는 이 땅을 도대체 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정부는 오랫동안 농지보호라는 이름으로 규제만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농지의 가치 상승도 아니었고 농업 활성화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땅은 묶이고 소유자는 늙어가고 마을은 텅 비어갔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목표로 정부가 결국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농지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소규모 농지는 현실에 맞게 풀어주자. 특히 300평, 즉 약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거처럼 까다로운 심사와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이 크기의 농지를 활용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업경영계획서, 실제 경작 증명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소형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의 토지 활용률이 최대 32%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놀고 있는 시골 땅 3개 중 하나는 실제로 쓰이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땅값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쓸 수 있느냐입니다. 같은 위치, 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격은 2배,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300평 농지 심사 폐지가 1990년대 도시개발 규제 완화와 비슷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때도 소형 필지가 풀리면서 개인 소유 토지의 가치가 급격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막, 소형 주택, 체류형 쉼터, 귀농체험 공간 같은 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이 땅들은 단순한 농지가 아니라 생활형 토지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통계와 제도가 말해주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시골에 300평 농지는 쓸 수 없어서 쓸모없었던 것이지 가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이 구조가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한 가지 규제 완화가 수많은 시니어들의 잠자고 있던 자산을 다시 깨울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2025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농지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장 먼저 반응하는 땅이 바로 도시에서 12시간 거리의 소형 농지라고 합니다. 이 땅들은 대규모 농업에는 애매하지만 은퇴자나 세컨드 하우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9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농지 중 1000제곱미터 이하 토지는 최근 3년간 거래 문의가 4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거래가 실제로 성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농지 취득 심사와 이용 제한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농지 거래 신청 건수 중 약 35%가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되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300평 내외의 소규모 농지였습니다. 즉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팔고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 제도가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골 땅이 실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끊긴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시골 땅값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지역에서도 농지로만 사용 가능한 토지와 주거 체류 겸용이 가능한 토지 사이의 가격 차이는 평균 2.3배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마을에 있는 300평 땅이라도 농지로만 묶여 있으면 5천만 원 수준이지만 체류형 주택이나 쉼터가 가능한 땅은 1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흔하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땅의 크기가 아니라 그 땅이 허락받은 용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손을 대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 문구는 소형 농지에 대해서는 이용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만 따졌다면 이제는 이 땅이 지역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300평 이하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 여부보다 거주, 체류, 관리, 소득 창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편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농지의 신분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농지라는 이유로 금융대출도 제한되고 담보가치도 낮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활용 가능성이 열리면 금융기관 역시 이 땅을 일반 토지에 가깝게 평가하게 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농지 활용 규제가 완화될 경우 소형 농지의 담보 인정 비율이 평균 1525%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5천만 원으로 평가받던 땅이 7천만 원, 8천만 원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자동으로 내 땅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도는 열리지만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땅값은 크게 갈립니다. 그냥 놔두면 여전히 농지일 뿐이지만 새로운 기준에 맞게 등록과 활용을 바꾸면 전혀 다른 자산이 됩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시골 땅 리셋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2026년부터 300평 농지는 더 이상 묶여있는 땅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자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같은 땅이 몇 천만 원짜리로 남을지 억 단위 자산으로 바뀔지가 갈리게 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시골 토지 활용과 고령층 자산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농지를 그대로 보유한 고령자보다 용도를 바꿔 활용한 고령자의 평균 자산 증가율이 3.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그냥 놔두면 거의 가치가 변하지 않지만 사용 가능 상태로 전환되면 자산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300평 내외의 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전환이 쉽고 수익 구조를 만들기도 훨씬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소형 농지를 활용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입니다. 체류형 농막, 주말주택, 귀농체험 공간, 텃밭 임대 형태로 전환한 경우 연평균 1,200만원에서 2,400만원 수준의 부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월로 따지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 가까운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는 별도로 땅이 만들어주는 제2의 연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용이 왜 지금까지는 어려웠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농지라는 신분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농막 하나를 놓으려 해도 농업용이라는 조건이 붙었고 주거는 거의 불가능했으며 임대나 체험형 활용은 서류상으로도 애매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불법이 될까봐 괜히 건드렸다가 과태료 맞을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었던 겁니다. 하지만 2026년 개편안은 이 구조를 바꿉니다. 특히 300평 이하 농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생활 체류형 토지로 관리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 규모의 땅에 대해 농업 외 활용도 허용하는 별도 관리 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농지와 일반 토지의 중간지대를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지대에 들어오는 순간 땅의 선택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하는 땅값이 오르는 순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땅은 넓다고 비싼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방식이 많을수록 비싸집니다.
농사만 가능한 땅은 구매자가 농민으로 제한되지만 체류, 임대, 소형 주택이 가능한 땅은 은퇴자, 세컨드하우스 수요자, 기촌 희망자까지 모두가 잠재적 구매자가 됩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경제 원리입니다. 한국감정원의 토지 수요 분석에 따르면 농지 규제가 풀린 지역의 소형 필지는 평균 18개월 안에 거래량이 2배 이상 늘어났고 가격도 평균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300평 농지 심사 폐지는 바로 이 변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통계들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 시골 땅의 미래는 위치보다도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26년은 그 제도가 시니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의 유일한 기회에 가깝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땅은 그대로 농지로 남겠지만 준비한 사람의 땅은 전혀 다른 자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방 소형 토지 활성화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를 보면 300평 내외의 농지가 규제 완화 구간으로 편입될 경우 해당 토지의 실질 이용 가능 면적이 평균 2.6배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말은 땅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던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2~3배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사 외에는 거의 막혀 있었지만 체류, 소형 건축, 임대, 관리형 활용이 가능해지면 땅이 하나의 작은 사업장이 됩니다. 이 변화가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중요한 이유는 노동이 아니라 자산이 돈을 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고령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72%가 자산은 있으나 현금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집이나 땅은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연금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300평 농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월세, 체험비, 관리비 형태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강원도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소형 농지를 체류형 농막, 기촌 쉼터, 주말 농장 형태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농림부 시범 사업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전환된 1000제곱미터 내외의 농지는 연간 평균 1,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돈은 연금과 합쳐질 경우 많은 시니어들에게 생활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은 땅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쓸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법이 될까봐 하지 못했던 것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합법적인 소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지금까지 그냥 세금만 내던 시골 땅들이 하나둘씩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 변화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KB부동산과 NH농협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농지 활용 규제가 풀릴 예정인 지역의 소형 필지는 이미 투자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인근 농촌 지역은 가격 기대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법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인데도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제도가 바뀐 뒤에 움직이면 이미 가격은 올라 있고 기회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기 전에 준비하면 같은 땅을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00평 농지 심사 폐지는 단순한 행정 절차 변화가 아니라 시골 땅을 돈이 되는 자산으로 바꾸는 출발 신호에 가깝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규제 완화가 예고된 토지 중 실제로 가치가 가장 크게 상승하는 경우는 이미 소유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개발이 확정된 뒤에 사는 사람보다 제도 변화 전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평균 1.8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땅을 가진 사람은 추가 매입 비용 없이 제도 변화로 생기는 상승분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시골에 300평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말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은 앞으로 사기 위해 돈을 준비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출발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사람과
제도 변화에 맞춰 땅의 상태를 바꿔놓는 사람 사이에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농지 규제 완화 이후에 토지 시장을 분석한 일본 사례를 보면 소형 농지를 활용 가능한 필지로 등록한 사람들의 토지 가치는 평균 62% 상승했지만 그대로 농지로 남겨둔 사람들의 땅값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크기, 같은 입지였는데도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땅의 본질이 아니라 그 땅의 법적 상태가 결과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땅이 2026년 이후 어떤 분류로 남게 되느냐입니다. 그냥 농지로 남아있으면 여전히 농민에게만 팔 수 있는 땅이지만 소형 활용 필지로 편입되면 은퇴자, 기촌인, 세컨드하우스 수요자 모두가 구매자가 됩니다. 수요가 5배, 10배로 늘어나면 가격이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하는 조용한 땅값 상승은 바로 이런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지만 서류상 상태가 바뀌는 순간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몇 년 뒤에야 일반인들이 그때 샀어야 했는데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금의 300평 농지 심사 폐지는 바로 그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모든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시골 땅의 가치는 땅 위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법이 그 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2026년은 시니어들이 가진 소형 농지를 가장 유리한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말 국회에 제출한 농지제도 개편 설명 자료를 보면 300평 이하 농지에 대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심사 중심 관리에서 사후 관리형 이용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무엇을 하려면 먼저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준만 지키면 먼저 쓰고 나중에 관리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시골 땅을 실제로 써보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농지를 조금이라도 활용해 보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업경영계획서, 실제 경작 증빙, 농업인 여부 등 수많은 문턱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형 농지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거나 간소화됩니다. 행정 절차 하나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땅의 자유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은 이 제도 전환이 소형 농지의 시장 유동성을 최소 2배 이상 높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장 유동성이란 쉽게 말해 팔기 쉬워지고 빌려주기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농지라서 사는 사람이 제한되지만 활용 가능한 토지가 되면 수요가 급증합니다. 특히 은퇴 후 시골에서 지내고 싶은 베이비붐 세대와 주말형 세컨드 하우스를 찾는 도시 중산층이 이 시장의 핵심 수요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70대 중 농촌 체류형 주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이미 34%를 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규모 농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관리하기 쉬운 20만 400평 정도의 땅에 작은 집 하나, 텃밭, 주차 공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수요에 딱 맞는 땅이 지금까지는 제도에 막혀 있던 300평 농지입니다. 규제가 풀리는 순간 이 땅들은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됩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가격도 접근 가능한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땅을 은퇴형 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KB부동산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지방 토지 수요의 중심은 대형 개발용 토지가 아니라 이런 소형 생활형 필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가진 시골 300평 땅이 바로 미래 수요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2026년 농지제도 개편은 단순히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시골 땅의 주 고객을 농민에서 시니어와 도시 은퇴층으로 바꾸는 구조적 변화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지금 이미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감정원이 과거 농지 규제 완화 지역을 추적 조사한 자료를 보면 같은 제도 변화 속에서도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제도에 맞춰 토지 상태를 바꾼 사람들의 땅값은 평균 50% 이상 상승했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의 토지 가치는 거의 그대로였다는 결과입니다. 즉,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만이 혜택을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령층이 많이 겪는 문제는 정보 지연입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몇 년을 그냥 보내다가 나중에야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변 땅은 이미 개발되거나 거래되며 가격이 올라 있고 내 땅만 여전히 농지로 묶여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일본이 소형 농지 활용을 허용했을 때 초기 3년 동안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활용한 소유자들은 평균 70% 이상의 자산 증가를 경험했지만 5년이 지난 뒤에 움직인 사람들의 수익률은 15%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길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짧게 작동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부터 2026년 제도 시행 전후 12년입니다. 이 시기에 내 땅의 법적 지위와 활용 가능성을 정리해두면 이후에는 시장이 알아서 가격을 끌어올려 줍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규제가 풀려도 내 땅은 여전히 규제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 이 통계들이 말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300평 농지 심사 폐지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준비한 사람뿐입니다. 지금 이 변화를 이해하고 내 땅의 위치를 다시 설정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몇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만든 농지 활용 가이드 초안을 보면 2026년 이후 소형 농지 소유자가 가장 먼저 하게 될 일은 토지 상태 재정의입니다. 쉽게 말해 이 땅을 그냥 농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생활체류관리형 토지로 바꿀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 하나가 땅의 미래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부동산 정보회사 리얼데이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 상태를 유지한 소형 필지의 평균 거래 기간은 14개월이 넘는 반면 활용 가능 상태로 전환된 토지는 평균 4개월 이내에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팔릴 가능성 자체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결국 땅값이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땅이 시장에서 상품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시골 땅은 단순한 농사 도구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을 담을 수 있는 공간 혹은 월세와 체험비를 만들어내는 작은 사업장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역시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로 농촌이 비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묶어두는 것보다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쓰게 만드는 것이 국가에도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평 농지 심사 폐지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골 땅을 사람이 머무는 땅으로 바꾸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머무는 땅은 언제나 가치가 생깁니다. 통계와 시장, 정책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소유자의 몫입니다. 그대로 묶어 둘 것인가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자산으로 바꿀 것인가. 그 선택이 앞으로 내 시골 땅의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통계와 정책 변화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로 모입니다. 시골의 300평 농지는 더 이상 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돈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전체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놀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시니어가 보유한 소형 농지라는 점은 이 변화가 특정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동안 시골 땅이 돈이 안 된다고 느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땅이 나빠서가 아니라 법이 그 땅을 묶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농사도 짓지 않는 고령 소유자에게는 사실상 아무 선택지도 주지 않았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을 기점으로 이 구조가 바뀝니다. 300평 농지 심사 폐지는 농지를 관리 대상에서 활용 대상으로 바꾸는 정책입니다. 이 한 줄짜리 행정 변화가 땅의 가격, 거래 가능성, 활용 방법, 금융평가까지 모두 바꾸게 됩니다. 이미 통계와 시범 지역의 사례들은 이런 변화가 실제로 땅값과 현금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지금 이미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로 사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에게 물려받았거나 오래전에 사두고 그냥 묵혀두었던 시니어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골 땅은 이미 잠재력을 갖고 있었고 이제 그 잠금이 풀리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땅의 크기가 아니라
그 땅이 어떤 제도 안에 들어가느냐입니다. 같은 300평이라도 농지로 남느냐, 생활 체류 활용이 가능한 토지로 바뀌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몇 배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 준비한 사람만이 그 변화의 과실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농지 소유자의 약 43%가 자신이 가진 땅의 정확한 용도 구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땅은 논이다, 밭이다 정도만 알고 있을 뿐 지목, 용도지역, 관리지역 여부, 개발 가능성 같은 핵심 정보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026년 농지제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 행정적 분류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300평이라도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농지와 농림지역에 속한 농지는 전혀 다른 취급을 받게 됩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소형 농지는 규제 완화 이후 활용 가능 범위가 최대 400까지 넓어질 수 있지만 농림지역은 여전히 일부 제한이 남습니다. 즉 위치보다도 지금 내 땅이 어떤 칸에 들어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문제는 많은 시니어들이 이 정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땅 문서 한 장, 등기부등본 하나만 가지고 이게 농지지 뭐 하고 넘어가는 사이에 행정상으로는 이미 활용 가능한 구역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땅은 제도 변화가 오자마자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땅의 행정적 얼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단순한 농지인지, 관리지역인지,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알아야 2026년 이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통계와 정책은 모두 이 첫 단계에서부터 결과가 갈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골 땅이 운에 맡기는 자산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토지 거래 데이터를 보면 농지 중에서도 거래가 실제로 성사되는 필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활용 시나리오가 있는 땅입니다. 그냥 논, 밭으로 남아있는 농지는 문의만 있고 거래는 거의 없지만 농막, 체류형 주택, 소형 쉼터, 텃밭 임대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땅은 매수자가 구체적으로 붙습니다. 이 차이는 가격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싸도 쓸 수 없는 땅은 안 팔리고 조금 비싸도 미래가 보이는 땅은 팔립니다. 그래서 2026년 제도 변화 이후 가장 중요한 작업은 내 땅에 이 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붙이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것을 토지의 기획화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내 땅이 300평이라면 이 위에 어떤 형태의 체류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지, 주차는 가능한지, 전기와 도로 접근은 되는지 이런 기본 조건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땅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런 기본 정보를 갖춘 소형 농지는 거래 성공률이 그렇지 않은 땅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결국 300평 농지 심사 폐지의 진짜 의미는 이 땅이 설명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우리 집 시골 땅이 아니라 주말 체류형 주택이 가능한 토지 또는 기촌 쉼터로 쓸 수 있는 필지로 소개될 수 있는 순간 시장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제 시골 땅은 기다리는 자산이 아니라 설계하는 자산이 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소형 농지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마지막 관문은 불확실성 제거입니다. 매수자나 임차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입니다. 이 땅이 정말 쓸 수 있는지, 불법이 되는 것은 없는지, 나중에 철거 명령이 나오지는 않는지 이런 불안이 사라져야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내 땅의 상태를 공식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토지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농지 활용 가능 범위를 확인받아 두면 이 땅은 시장에서 훨씬 안전한 상품이 됩니다. 한국감정원 분석에 따르면 이런 확인서를 갖춘 소형 농지는 그렇지 않은 땅보다 거래 성공률이 2.5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작업은 비용보다 시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확인이 몇천만 원의 가격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내 시골 땅은 될 수도 있는 땅이 아니라 되는 땅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단계는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골에 있는 300평 농지를 묶여있는 재산에서 움직이는 자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종합하면 이런 준비를 마친 소형 농지는 그렇지 않은 농지보다 평균 4,070% 높은 가치로 평가받습니다. 이 차이는 땅을 더 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땅을 다르게 분류하고 다르게 설명하고 다르게 보여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많은 시니어들이 가진 시골 땅은 이미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변화와 맞물려 이 잠재력을 깨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느냐의 차이만 남아 있습니다. 2026년 300평 농지 심사 폐지는 그런 의미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에 가깝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입니다. 내 땅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한 활용을 정리하고 제도 변화에 맞춰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2026년 이후 내 시골 땅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300평 땅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 팔기도 애매하고 쓰지도 못하고 세금만 나가는 땅. 그래서 그냥 잊고 지내는 땅.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통계와 제도 변화는 그 땅이 사실은 잠자고 있던 자산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해서 집 하나, 땅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월이 흐르고 땅은 그대로 있고 우리는 나이만 먹어갔습니다. 하지만 2026년 300평 농지 심사 폐지는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 땅은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대로 묶어 둘 것인가, 아니면 움직이는 자산으로 바꿀 것인가. 이 선택은 부동산 전문가나 투자자의 몫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가진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땅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면 몇 년 뒤에 노후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시골 땅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주는 자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